자, 근데 이게 지금 뭐 전당대회 이번에 지도체제 문제가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현행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네. 황우야 갑자기 또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아, 진짜 황우여 이분을 뭐 어당팔, 어리숙한데 당수가 8단이다 뭐 이런 제목, 별명이 붙어 있다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당의 원로고 상임 고문이고 그 오랜 경륜과 그런 그 경험 속에서 네. 원만하게 이 비대위를 잘 처리를 해주겠지. 네.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속된 말로 장난질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질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참 제가 이런 말 하기 그 당의 대선배님께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참 나이값 못 하십니다. 나이값 못 하십니다. 어당팔이 아니고 아주 음흉한 꼼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그 뉴스원이라고 하는 그 매체하고도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신 민심을 뭐 7대 3으로 할지 5대 5로 할지 뭐 그 사이에서 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제 비율의 문제니까 숫자의 문제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요번에 건드리지 않기로 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당권 대권 분리 조항. 지금 우리 당원 당규 보면요. 이게 홍준표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하면서 그때 혁신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할 때부터 적용된 게 있거든요. 네. 뭐냐면 대권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1년 반 전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역선에서 1년 반 전부터 맡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게 있고 지도체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당의 이 권력 구조라든가 대선 전략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7월 25일 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네. 어제 당원 당규 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했고 오늘 두 번째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까지 세 번 더 회의를 한답니다. 총 토탈 5차례 회의를 해갖고 그 다음 날인 13일에 비대위에 넘겨서 안건 상정해서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당원 당규 개정사항은 비대위에서 처리 못합니다. 네.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위원회가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7월 25일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6월 20일까지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권 대권 분리 문제라든가 지도체제 문제는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내에 다룰 수가 없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은 의원들 다 의원 내지는 원외위원장 당내 주요 구성원들이 다 각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접근법 자체가 문제다. 이런 게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저 황우여가 오늘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뭐냐면 당권 대권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워낙 중대한 문제인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나 지도체제는 건들 수도 있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에 뭐예요 이게.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은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집단 지도체제나 단일 지도체제나 이거는 헌법으로 따지면은 권력 구조 변경 문제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네. 근데 이거는 시간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지도체제 문제는 다룰 수 있다? 제정신이에요, 저 사람이? 이게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황우여 위원장이 구성하는 체제가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대표 선거에 나선 사람 중 1등은 대표가 되고 2등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공동 운영 체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정부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당에 그걸 뽑는 건데 결국은 왜 이런 꼼수를 부릴까? 지난번에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한 명은 줄었습니다. 네. 2명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공동 집권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 여부가 이제 거의 뭐 확실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것도 최고위원 단위 즉 이제 2부 리그에서 거기서 뭐 수석이 아니고 1부 리그에서 2등한 사람을 경쟁자를 그냥 수석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권력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일을 못 하는데 더군다나 심평 변호사가 말입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저녁에 네. 자, 친윤에 지금 윤심이 작동하면 황우여가 대항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좀 이렇게 엮어내면 자, 1등은 한동훈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등은 황우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한동훈과 그걸 대항하는 어떤 견제하는 이거를 한동훈 대항마로 황우여를 내고 황우여가 2등하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럴 때 흔히들 요새 젊은이들은요. 네. 저 한동훈 대항마로 황우여가 나온다. 개 웃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 웃긴다. 참 오늘 개가 많이 나오네요. 네, 참 개 진짜. 웃기는데. 야,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아마 어제 인터뷰에서 이 양반이 한 모양인데 전당대회 때 윤심이 작동한다. 그리고 한동훈 대항마로 황우여를 내세울 것이다. 그 보니까 황우여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또 공천을 보니까 비례대표로 비공개로 신청을 했더만요. 신청한 게 맞죠? 예, 비공개 제가 신청한 그럼 게. 확인했습니다. 비례대표로 신청했다고 그래요. 음. 지역구 출마는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비례대표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뭔가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 뭔가 이게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 지도 체제를 바꿔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 된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이거를 지금 뭔가 태클을 걸기 위한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황우여라는 분을 제가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하면서 뭐 밥도 많이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우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황우여 본인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생각이 안 되고 외부에서 주입이 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무슨 주장을 하려면요. 네. 최소한의 그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논리가 뒤죽박죽인 게요. 네. 오늘도 그 뉴스왕과의 인터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여당 대표가 뭐 6번이나 바뀌었다. 네. 6번 바뀌었네요. 이준석 하다가 누가 됐죠? 뭐 이준석 하다가 뭐 주호영 비대위로 네, 갔다 비대위가 오랜만에 정진석 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포함해갖고 막 한 5번 바뀌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에서 찾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당대표 1인에게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게 유지가 안 된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 나라 대통령 중심제 없어야 되겠네요. 그 논리대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논리도 맞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의도 자체가 지금 뭔가 이게 좀 이게 아구가 보면 심평 변호사 이야기나 황우여 이야기나 보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당대표 1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 네. 집단지화하겠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난번 이 계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 당시에 지도부가 구성돼서 정말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은 지금 완전 단일 체제입니다. 이재명 단일 체제가 돼서 오늘 보십시오. 국회에 하는 거 그냥 밀어붙여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 논의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좀 결정하고요. 맨날 하루 종일 모여 싸워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워요. 저쪽은 그냥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서 갖고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내부 싸움만 하고 계속 그렇게 한 몇 달 가보십시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당은 당 지기도 했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다. 아침마다 싸운다. 굿모닝 하는가 굿모닝 뭐 하면 매일 아침마다 싸워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걸 만들겠다는 저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울수록 모든 게 어려울수록 어떤 이 1인에게 힘을 실어줘서 실질적으로 빨리 어떤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떤 모든 조직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댓글창에도 올라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황후를 할 거면요. 지난번 2022년 상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 이겼지만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 그러면 제2 대통령이 갖고 저 이재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러면 나라 잘 굴러갈까요? 그 잘 제1 굴러갈까요? 대통령 윤석열, 제2 대통령 이재명, 황후의 발상이 이런 한심한 발상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어벤져스가 왜 자꾸만 뭐 한빠 방송이 됐냐, 누가 또 이제 그런 시비 거는 댓글을 보는데 뭐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려볼게요. 지금 황후웨어의 저런 발상은요, 제가 지금 애간장에 녹는 게 지금 우리 이 국민의힘, 이 자유진영이 어떠한 위기에 닥쳐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그 현실 위기의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정님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그 지금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 이재명 당, 지금 오늘 국회도 저 야당이 단독으로 개원하고 자기 멋대로 쭉쭉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입법권 남용해갖고 각종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일일 특검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이재명 일당의 이 입법 폭주에 일단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랑 맞짱 떠줄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게 바로 국민의힘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당 대표인데, 예? 그 여당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이재명처럼 완전히 유일체제 일극화되어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힘을 빼버리죠. 네. 여기 힘을 빼버리죠. 그럼 누가 좋아하죠? 네. 이재명 조국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갖고 심지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여당 대표를 말이죠. 무슨 식물 대표로 만들어버리면 용산은요, 이 방어 진지가 무너져갖고 황하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저는 이 뭐 지원도 지적했지만 이 싸움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석유가 발견됐다 어쨌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런 또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 문체부 2차관 장미란 차관이잖아요. 장미란 차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이용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감독님.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용 전 의원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무수석실 뭐 사비서관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체부 2차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미란 차관은 그나마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꽤 인기가 있고 꽤 뭐 이렇게 어떤 뭐 셀럽이라고 할까요? 꽤 이제 주목받았던 차관 아니에요? 그 차관을 지금 벌써 얼마 됐다고 잘라버립니까? 더군다나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길을 지금 이 뭐 소위 호위무사라고 뭐 이야기하는 이용 의원을 갖다 앉힌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체육인들이 이제 체육인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체부에 2개의 차관이 있는데 체육 담당 차관이 2차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음 달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그 담당 차관을 바꾼다? 예? 이게 말이 돼요? 라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용 전 의원은 뭐 저하고도 친분이 있으니까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분은 지금 정무수석실에 뭐 비서관으로 넣으려고 그러다가 뭐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네. 거기는 안 되니까 이거라도 시켜줘야 되겠다 여기다 넣어요? 네. 그것도 장미란을 자르고 전 참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국민들에게 뭐라고 또 느껴지겠습니까? 특히 장미란 차관은 그래도 뭐 그동안 차관들 중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고 꽤 그래도 그만한데 자꾸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이거 국민들이 정말 등을 돌립니다. 지금 그렇잖아. 부정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여기 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이게 이 인사가 만사다. 네. 이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인사를 잘못하면 망사가 된다. 일을 네. 다 그르친다. 그런데요. 지금 이 2인 뭐 지도 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업도 그렇고 뭐 다른 일도 그렇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게 뭐고 선후 경중을 잘 따져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뭐가 훨씬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 게 뭐고 그런데 여러분 저 이조 세력의 저 무자비한 무도한 파상 공세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당정이 뭔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방어 진지를 구축해내고 어느 정도 방어해내면서 또 저들이 공격하다 보면 저들의 허점이 보여요. 그걸 예의대하게 우리의 또 반격을 하고 역공을 취할 수 있으면서 그래야 이 절대적인 의석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국정을 어느 정도 이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이제 황후의 저 한심한 발상은요. 이재명은요.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네. 근데 우리 쪽 당 대표는 이재명은 두 손으로 권투하는데 너 당신은 한 손으로만 하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손도 아니고 우리 에? 잠깐 상의하고 할게 하고 하는 거예요. 야. 상대방은 또 오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적인지 이 기본적인 이 진짜 무슨 기본 판단이 안 되는 발상 아닙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이조 세력에 맞서서 뭐 하는 것보다도 한동훈 견제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 인사도 최근에 정호성 전 비서관 채용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는데 뭐 이게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장미란 차관을 자르고 이용 전 의원을 2차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아마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제발 좀 왜 민정수석실 만들었는데 왜 민심을 잘 모르시나요? 아니 민정수석 만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뻔히 모르시나요? 그리고 지금 장미란 차관이 뭐 아주 결정적 실수를 한 게 있나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임명할 때는 뭐 대단한 뭐 저거다라고 그렇게 붕 띄웠다가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냥 확 잘라버린다?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자르면 이게 다 이 저 국민들에게 정말 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을 많이 좀 기용하고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성의 자리를 자르고 또 이용 전환을 한다. 좀 제발 좀 정말 이런 거, 저 기사가 저 단독 기사가 오보이기를 예. 기대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아마 용산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 이렇게 하면요 진짜 국민 여론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이제 좀 그러니까 뭘 하나하나 하는 게 오늘 뭐 이제 지금 그 석유 시추 관련해서 지금 미국 대표가 뭐 미국 그 회사의 대표가 지금 곧 귀국해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야당에서도 뭐 공격하고 있긴 하죠. 자, 이런 어떤 지금 뭐 이 호재들을 좀 우리가 잘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석유라는 게 이게 워낙 국민들이 많이 또 그동안 속아 오셔서 그렇죠. 선뜻 이렇게 뭐 마음을 확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 상황인데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인사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는 정말 좀 이번에 그냥 이런 분들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하고 점수를 좀 따야지. 지금 계속 보면 지난 연찬회 때 술잔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연일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도 좋지도 않고 또 인사 이렇게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 못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요 진짜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 지금 오로지 그냥 한동훈을 막겠다라고 뭐 저희들 한동훈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자꾸 굴러가는 게 뭐냐면 오로지 한동훈을 막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꼼수를 하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흥행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에너지 있으면 저 이조 세력의 무도한 거 어떻게 맞설 것인가 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조 심판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참, 나 기가 막혔어, 참. 그럼 뭐 누구를 갖다 심판합니까? 그럼 이재명 조국을 그냥 가만 놔둡니까, 지금? 걔들 그냥 잘한다고 그냥 가만 놔둬요? 아니,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분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조 심판을 안 하면 누구 심판합니까? 그럼 뭐 우리 심판합니까? 기가 막혔어, 정말.